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말폴리첼라 지역의 이 다양한 레드와인의 등급들을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맨 아래 등급이 그냥 말폴리첼라 와인이에요. 이 말폴리첼라 등급의 DOC가 처음으로 부여된 거는 1968년이에요. 그러니까 66년에 처음으로 이 DOC 등급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지역들에다가 그거 2년 후인 68년에 이 말폴리첼라 지역에다가도 이 DOC 등급을 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블렌딩의 비율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가 최소한 11%가 넘어야 되고 딱히 이 와인의 에이징에 대한 최소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폴리첼라 와인들은 오크 숙성을 안 하고 그냥 이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바로 이 발효가 되고 그 다음에 병입이 돼요. 그래서 이 와인들은 정말 아름다운 산뜻한 체리의 향이 나지만 그러면서도 약간은 그냥 미디엄 라이트 바디예요. 너무 무겁지가 않고 정말 부담 없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와인들이에요. 근데 이 등급의 와인을 사실 때 한 가지의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등급도 끼안티랑 마찬가지로 이 클라시코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끼안티에서도 이 끼안티 전체 지역 중에서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예전부터 정통적으로 원래 끼안티 와인들을 만들던 지역을 그냥 클라시코라고 별도로 이렇게 지역을 지정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말폴리첼라 중에서 이 클라시코라는 지역이 있어요. 총 말폴리첼라를 만드는 동네가 13개인데 그 중에서도 그냥 가장 전통적인 동네 5개를 둘러싸갖고 클라시코라는 지역으로 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게 푸마네, 마라노, 네그랄, 산타암브로지오 그리고 산피에트로 이러한 동네들이 이렇게 묶어갖고 말폴리첼라 클라시코라고 부르는데 아무래도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말폴리첼라를 만들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테루아가 진짜 이 와인을 만드는데 적합한 테루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폴리첼라 와인들이 1990년대에 정말 미국을 포함해갖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확 올라가면서 이 말폴리첼라 지역의 와인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니까 원래 이 와인을 생산하던 지역이 아닌 곳들에까지 그냥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테루아가 진짜 이러한 와인들을 기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아무 데다가나 그냥 이걸 심고 거기에다가 말폴리첼라 이름을 붙여서 팔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게 좀 과다 생산이 돼갖고 품질이 좀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품질이 내려갈 때 이러한 클라시코라는 지정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패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말폴리첼라 클라시코 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그냥 품질이 안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품질이 안 좋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말폴리첼라 와인을 살 때 이 말폴리첼라 클라시코라고 써 있는 거를 사면은 조금 더 품질이 좋은 와인을 사실 그런 확률이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모든 룰에는 예외가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는 와인메이커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달포르노 로마노라는 와이너리예요. 이 달포르노 로마노가 전형적으로 말폴리첼라 클라시코 지역이 아닌 그 이후로 더 확장된 지역에 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원래는 그냥 말폴리첼라 클라시코에 비해서는 품질이 안 좋은 와인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있는 이 달포르노 로마노가 이 전체 베네토 지역 중에서 이 컬트 와인을 만드는 2개의 와이너리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컬트 와인 와이너리가 주세페 퀸타렐리라는 와이너리고 그거는 이 클라시코 지역 내에 있는데 두 번째로 이 컬트 와인을 만드는 게 바로 이 달포르노 로마노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 클라시코 지역이 아닌 일라시라는 아예 그냥 그 바깥의 지역에 있는 그냥 말폴리첼라에 있는 곳인데 두 와이너리 모두 아마로네가 300불이 넘고 싱글 비니어드 아마로네들은 막 600불, 700불 정도 하는 정말 이 지역의 컬트 와인이라는 것을 만드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라시코 외에도 품질이 굉장히 좋은 와인들이 나오기는 한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하나 더 위에 등급에 있는 게 말폴리첼라 수페리오레예요. 이 말폴리첼라 수페리오레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간단해요. 알코올 도수가 원래 그냥 말폴리첼라는 최소 11%가 돼야 됐던 게 이 수페리오레를 달기 위해서는 1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알코올 도수가 12%가 돼야 되면은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와인을 만든 포도들 내에서 그만큼 당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그 당이 알코올로 변하면서 조금 더 도수가 높은 알코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와인에 당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위해서는 품질이 좋은, 더 잘 무르익은 와인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도 자체에 조금 더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더 잘 익은 포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포도나무당 이 포도 생산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green harvesting, 그래서 포도 송이 중에서 몇 개는 그냥 잘라내 갖고 그 나머지 것들이 정말 더 진하게 더 컨센트레이트 돼 있는 그러한 포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러한 수페리오레를 만드는 데 있어 갖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수페리오레 등급을 받기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은 바로 1년간 숙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러한 깊은 맛을 내는 그러한 와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의 등급이 리파소라는 등급인데 이 리파소에 대한 등급의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 갖고 여러분들의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 갖고 일단은 잠시 그 등급을 뛰어넘고 가장 윗등급인 아마로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 말폴리첼라 지역에서 만드는 가장 고급 와인은 뭐니 해도 아마로네예요. 이 아마로네는 이탈리아 와인의 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정말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가장 바디감이 높고 강력한 되게 센 와인이에요. 정말 이탈리아 와인의 상남자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강인함이 그냥 무식하게 강한 게 아니라 정말 밸런스가 잘 맞는, 그리고 컴플렉스하면서도 이 체리의 향들이 미치도록 터져 나오는 엄청난 와인입니다. 근데 이 아마로네는 이 만드는 공정이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면은 아빠시멘토라는 걸 하기 때문이에요. 이 아빠시멘토를 예전에 제가 이 그라티치오라는 와인을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이 이론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포도들을 수확하고 나서 그 포도의 즙을 바로 짜갖고 바로 와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빠시멘토는 그 포도들을 수확하고 나서 걔네를 한 3, 4개월 동안 진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벼 판자들에다가 이 포도들을 올려나갔고 그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말리면은 그 사이에 이 포도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물이 서서히 증발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포도들의 무게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 4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 원래 포도 무게의 한 40%에서 50%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 포도가 쭈글쭈글해져 있는 게 진짜 거의 그냥 건포도가 되어가는 이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말린 포도들을 갖고 3, 4개월 후에 거의 1월 달이 다 돼서 그것들을 짜면은 거기에서 즙이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 거의 모든 물이 증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즙이 얼마 안 나오는데, 그 나오는 즙은 정말 굉장히 진하게 농축돼 있는 그런 엑기스가 막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엑기스가 그냥 일반 이 물로 가득한 포도 주스에 비해 갖고 얼만큼 더 진할지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로네가 왜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저는 천재적인 것 같아요. 이 와인의 이 아름다운 이 맛있는 맛을 더 작은 곳에다가 꾹꾹 눌러는, 진짜 입속에서 이 맛이 터져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얘네가 발명해낸 거예요. 이 공정을 아빠시멘토라고 부르고, 이 아빠시멘토 공정을 통해 갖고 만든 와인을 빠시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끔씩은 그냥 두 용어를 다 보게 되는데 같은 걸 의미하고, 그냥 아빠시멘토는 공정의 이름, 그리고 빠시토는 그 공정을 통해서 만든 와인을 빠시토 와인들이라고 부르는 거고, 사실 이렇게 포도를 말려 갖고 만드는 와인이 이 이탈리아에만 고유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곳들에서 그렇게 해요. 이탈리아 내에서도 뭐 남단의 시칠리아, 폴리아 이런 곳에서도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코스트코에서 파는 네그로아마로 품종으로 만든 아빠시멘토가 있었죠. 그 와인도 마찬가지 공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주라 지역의 방드바이라는 그런 스위트 와인을 만들거든요. 거기에도 그러한 말린 포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스페인의 유명한 강화주 쉐리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되게 달콤한 종류의 쉐리주가 이 페드로 히메네스라는 포도 품종을 쓰는데, 그 포도도 마찬가지로 햇볕에다가 말려갖고 그 말린 포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게 쓰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를 스위트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이 말폴리첼라의 아마로네처럼 이 드라이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경우는 이 아마로네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도를 말려갖고 만드는 와인을 영어로 straw 와인이라고도 불러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포도를 말릴 때 사용되는 게 그 straw라고 하는 이 말린 벼들을 이렇게 같이 모아갖고 하나의 판을 만드는데, 그 벼판 위에다가 이 포도들을 말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straw 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말폴리첼라 지역에서도 이렇게 말린 포도를 갖고 만드는 스위트 와인도 있어요. 그거는 레치오토라고 부르는데 그 레치오토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거의 보기 드물 거예요. 이탈리아 밖으로 많이 수출이 되진 않고 정말로 그 와이너리를 방문하면은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정도고 그것도 굉장히 고급 와인이긴 하지만 아마로네만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도 않고 구하기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린 포도를 갖고 만드는 이 아마로네 와인은 DOCG 등급을 받기 위해서 최소 요건이 알코올이 14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폴리첼라나 아니면 말폴리첼라 수페리오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알코올이 돼야 되는데 사실 웬만한 아마로네는 뭐 14%가 아니라 15%, 16% 돼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나파밸리 쪽에서는 그렇게 도수가 높은 와인들을 가끔 보지만 유럽 쪽에서는 레드와인이 16%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하지만 그거의 예외가 바로 이 아마로네 와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숙성 기간도 최소 2년이 돼야 되고 여기에다가 리세르바라는 이 단어가 추가적으로 붙으려면은 2년이 아니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2년이 더해갖고 총 4년간을 숙성해야 아마로네 리세르바 등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말폴리첼라 수페리오레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아마로네 등급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마로네 바로 아래에 있는 리파소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리파소 등급은 베이비 아마로네라고도 불려요. 왜냐면은 약간 아마로네에 비해서는 가격도 더 저렴하고 조금 더 아래 등급이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그 강인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강인함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마로네를 만들 때 그 말린 포도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린 포도에서 이 즙을 이렇게 짜내잖아요. 그러면 그 즙을 짜내고 나서 그 액체 속에다가 그 다음에 그 모든 씨나 껍질이나 이런 걸 다 넣은 그 통틀어 갖고 이 와인을 짠 이후에는 그 모든 거를 머스트라고 불려요. 근데 이 머스트에서 이제 이 껍질 부분이 약간 와인에다가 그 태닌과 그 다음에 색깔을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부 발효가 끝나고 나서 이 maceration 기간이 끝나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고체를 걸러내요. 그래서 씨나 껍질이나 아니면 심지어 이 알 중에서도 이 고체 부분을 다 걸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머스트에서 이 고체 부분을 걸러내면은 그 걸러낸 고체를 영어로 파메스라고 불러요. 파메스. 불어로는 마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국말로도 전용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찌꺼기라고도 부르죠. 이 찌꺼기인 건데 이 파메스가 이제 머스트에서 걸러져 나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그거를 걸러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말린 포도의 껍질에는 아직도 많은 맛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 머스트에서 걸러낸 그 파메스 찌꺼기들만을 다 따로 모아갖고 그거를 그냥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일반 말폴리첼라 와인에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말폴리첼라 와인은 이미 한번 발효가 돼갖고 와인으로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껍질을 더 넣어버리면은 그 추가적인 껍질 안에는 많은 맛이 있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당이 남아있고 또 효모가 아직까지도 그 껍질에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껍질에 있는 당을 그 효모가 먹으면서 추가적인 2차 발효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2차 발효가 일어나면서 일반 그냥 한 11% 12%의 알코올 도수였던 이 말폴리첼라 와인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인이 리파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파소 와인은 이미 만들어놨던 그냥 말폴리첼라 와인에다가 이 아마로네에 쓰고 남은 그 껍질, 그 파머스를 넣어갖고 2차 발효를 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걸 통해갖고 얘는 알코올 도수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법적으로 리파소를 달고 나오려면 최소 알코올 도수가 12.5%가 돼야 되고 이 리파소도 수페리오레가 되기 위해서는 13%의 알코올 도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쓰고 남은 껍질을 다른 와인에다가 이렇게 재서용하는 이 리파소라는 이 공정 방식은 정말로 이 말폴리첼라 지역에 되게 고유한 그러한 공정 방식이에요. 이 와인들도 마찬가지로 최소 숙성 기간은 1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리파소 와인들의 요건 중에는 최소 에이징이 1년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파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와인의 찌꺼기, 이 파메스라는 걸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파메스라는 걸 이용해 갖고 만드는 증류된 이러한 술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전통 술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라파인 겁니다. 그래서 그라파가 브랜디의 한 종류이긴 하죠. 왜냐면은 이 포도를 갖고 만든 술을 증류해 갖고 만든 술이기 때문에 브랜디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라파의 특이점은 그냥 와인을 증류해 갖고 만든 술이 아니라 와인을 갖고 만든 나머지 찌꺼기 파메스를 갖고선 개로 만든 술을 증류해 갖고 만든 게 바로 그라파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 말폴리첼라 지역의 레드 와인들에 대한 등급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맨 아래에는 그냥 말폴리첼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말폴리첼라 수페리오레가 있고, 그 위에는 리파소가 있고, 맨 위에는 아마로네 델라 말폴리첼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아빠시멘토랑 비슷한 레치오토가 있는데, 그 레치오토는 이제 스위트 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걔는 발효를 시키는 와중에 100% 잔여당을 다 발효시킨 게 아니라 중간에서 멈췄기 때문에 아직도 잔여당이 많은 스위트 와인인 거고, 아마로네는 그 포도즙의 속에 있던 당을 다 발효시켰기 때문에 드라이한 레드 와인이 되는, 그게 바로 아마로네인 겁니다. 이 말폴리첼라 지역의 와인들, 그리고 특히 이 아마로네 와인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거는 한 1990년대 때부터예요. 그 시기가 미국에 있는 와인 평론가들이 정말 가장 영향력이 많았던 시기들인데, 그때 이 아마로네 와인을 정말 특이한 평론가가 바로 로버트 파커예요. 그래서 로버트 파커가 1990년대에 이 아마로네 와인들에다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매기면서 이 지역이 주목을 많이 받았고, 특히 뭐 95년도 빈티지의 달포르노가 이제 로버트 파커가 98점을 주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정말로 이탈리아에서 제가 특이해하는 와인,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 바로 아마로네 와인을 포함한 말폴리첼라 와인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 와인들을 바로 테이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바로